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 동안 잘 쉬었죠? 네. 자 일단 뭐 오늘 월요일이었는데 일단 출발도 굉장히 증시가 좋게 출발을 했고 마감도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지금 여기 차트 띄워드렸지만 뭐 코스피 지수, 뭐 퍼죽 지수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이런저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새 정부 정책주 또는 뭐 수혜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것들 쭉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보죠. 일단 어제죠.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고요. 자, 잠깐만요. 보죠. 다우지수가 금요일날 장마감을 플러스 1% 상승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도 1.2% 상승 마감을 했죠. 뭐 잘 끝났고요. 그 다음에 S&P 500 지수도 1.03% 상승 마감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변동성이 있거나 그런 거 없고요. 지금 이제 외신 뉴스 중에서 지금 특이할 주목하실 거는 두 개인데,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오늘이죠. 그 현지 시간으로 이제 9일날 미중 이제 관세 협상을 계속 이어나간다. 고위급이 만나는 거 보니까 어떤 타결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누굽니까? 작년에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대선 후반부에 후원금도 좀 많이 내고, 그리고 뭐 임기 초반에도 이제 열심히 일을 도와줬던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하고 사이가 지금 굉장히 더 나빠졌습니다. 언젠가는 저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일론 머스크 너무너무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래야 돼요? 막 너무 열성적으로 막 또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시던데 좀 그런 모습이 좀 그랬거든요. 나중에 뭐 정치, 그러니까 뭐 기업하는 사람들은 또 갈라질 수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또 이렇게 제 기준으로는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의리 있는 사람 같지도 않고. 근데 어쨌든 일론 머스크하고 지금 트럼프하고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막 험한 말들이 오가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잘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편을 들을 때는 우리나라 언론은 일론 머스크를 굉장히 안 좋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트럼프랑 딱 싸우기 시작하니까 대부분 일론 머스크를 또 좋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외신 뉴스는 뭐 그 외에는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를 바로 설명을 들어가 보면, 오늘 보시면 잠깐만요. 오늘 아시아 증시를 먼저 볼게요. 일본이 상승 마감했는데 0.9%. 미국이랑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중국 증시. 이 오늘 건지 항상 확인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6월 9일이니까 오늘 맞죠? 0.4% 상승 마감했고, 홍콩은 1.7% 올랐는데 오늘 거 맞고, 그 다음에 대만 증시 오늘 올랐죠? 0.6%.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랑 거의 비슷하게 상승 마감은 잘 했어요. 잘 끝났는데 보신 것처럼 뭐 많이 올라야, 홍콩은 좀 그렇다 치고 뭐 1% 넘는 나라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굉장히 강했어요. 1.5%. 최근에 여기 일본이랑 대만이랑 비교를 해보면 여기 그냥 횡보하거든요. 그러니까 5월 달부터 계속 횡보해요. 일본입니다. 대만 쪽도 보시면은 횡보해요. 횡보하는 중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파죽 지수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코스피 지수 보시죠. 제가 왜 대선 전에 하도 막 혼란스러워하고 막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길래 그랬잖아요. 이재명이 돼도, 솔직히 뭐 김문수가 돼도 뭐 그럴 거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누가 되든 간에 지수 올라올 거라고. 이재명이 된다고 해서 뭐 외국인 빠져나가거나 당장 그런 거 없으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라고 그런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글쎄요. 얼마나 믿었을까 싶어.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막 주시장 난리가 났는데 그래도 못 믿는 사람들 많아요, 아직도. 그렇다니까 이게. 어쨌든 지금 증시가 아주 이례적으로 이제 급등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 제대로 뽑기 시작한 게 이게 5월 16일이죠, 그죠? 이때부터 양목 나오기 시작하더니 쭉쭉 뽑아냅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작년 고점이 2,896이에요. 거의 2,900에 가깝죠? 여기에 거의 다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요. 이거는 이제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오면은 이제 확인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전고점을 거의 다 왔는데 그리고 최근에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왔죠. 거의 이거 수직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여기서 꺾이죠, 살짝. 이게 맞는데 이것도 몰라요. 왜? 요즘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테마주는 상식적으로 가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수도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상식이나 통념 수준으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확인하면서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이제 흐름 짚어드릴 테니까 저녁 방송 꾸준하게 들으시면 도움들 많이 되실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냥 뚫어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여기 뚫으면은 바로 3,000포인트 도달이거든요. 네. 맞잖아. 2,900을 넘는다는 얘기니까 2,900에서 3,000포인트까지 가는 데는 뭐 3%, 3, 4%만 더 올라가면 되니까. 그죠?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게 요즘에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면 테마주는 테마주대로 가는데 그게 있어요. 제가 낮에 우리 현우한테 얘기를 했었지만 이게 사람들이 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수를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오늘 대북주도 많이 올랐죠, 그죠? 지수를 좀 보시면은 이게요.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이 뭘 최근에 경험했냐면 21년도 중반부터 개미들이 수익이 안 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21년 6월이거든요. 6월. 이때는 대통령이 누구였냐? 문재인이었어요. 한참 전이죠, 그죠? 벌써 4년 전이에요. 지금이 6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만으로 만 4년, 횟수로 5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경험했냐면 지수가 올라가는 걸 한 번도 경험을 못한 거예요. 이해가세요? 증시가 상승했던 적이 없어. 중간에 보면 여기 올랐잖아요. 이렇게 뭐 따지실 수 있는데 이거는요 그냥 대형주만 좀 몇 개 갔었지. 네, 실제로 대형주만 좀 가고 23년도에는 2차전지주도 좀 가느니라고 지수가 좀 올랐던 거고 작년에는 SK하이닉스는 반도체주 좀 올라간다고 지수가 조금 올라갔지 대부분의 종목들은 안 갔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이 경험한 건 뭐냐면 그냥 맨날 폭락 반등 횡보. 이제 바닥인가봐 올라가겠지 전저주가는 폭락 나오고 뭐 이런 것만 겪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제가 보기엔 감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5년 동안 수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단타쟁이가 됐거든요. 제가 낮에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 요즘에 다 단타친대요. 그냥 개미들 다 거의 다 단타래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전문가들도 거의 다 단타 전문가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 전에 뭐 중장기 하고 뭐 대형주도 추천하고 뭐 그렇게 하던 전문가들도 지금 요즘에 다 단타 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잊어버린 게 뭐냐면 여러 가지를 이제 잃어버렸겠죠. 근데 뭘 특히 잊어버렸냐면 지수가 올라왔을 때 지수가 막 올라갈 때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까먹은 것 같아. 요즘에 그렇습니다. 이재명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눈앞에서 지수가 올라가는데 못 믿어. 우리나라 망한다고.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폭통장 나온다고 제가 베네수엘라 사례를 들어서 얘기했어야 했어요. 했죠, 그죠? 네. 그러니까요. 모르는 거라. 그 얘기를 듣고도 못 믿으면은 그건 본인 팔자고.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해보고 연구도 안 해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뭐 베네수엘라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베네수엘라 될 수 있다고. 이대로 가면은 정책을 이런 식으로 펼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충분히, 그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걱정하는 사람들 치고요.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베네수엘라가 어떤 과정으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심층 분석한 사람이 대부분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아니 그렇게 불안해서 벌벌 떨 정도면 많이 알아보고서 떨어야 되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아예 그럴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한심한 사람들이고요. 그렇게 될 거라고 걱정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공감하시잖아 이런 얘기 해드리면. 여러분 입장에서 걱정돼서 하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됐는지 쭉 얘기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도 안 하고 그런다. 응?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요즘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열심히 과거에 다른 나라들 역사를 이제 유사했던 나라들 공부를 하고 우리나라에 또 이제 접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응? 맞지 않습니까? 근데 막연하게 그냥 때려치는 거야. 아, 안 되겠어. 때려치. 응? 그러겠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연하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헤쳐나갈 생각만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네. 어쨌든 지수가 이렇게 오랫동안 안 올라온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을 잃었던 건데 지수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오르잖아요. 그럼 종목들이 그냥 올라가요. 물론 모든 게 다 올라오진 않는데 어지간하면 올라온다니까. 어지간하면 올라옵니다. 저희가 보유 종목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한국토지신탁 그냥 쭉 1,000원 정도였어요. 바닥이 그냥 쭉 올라와요. 왜 올라왔어? PBR이 0.34거든요. 바닥 대비 30% 이상 올라왔는데 PBR이 0.3이면 오르기 전에는 PBR이 얼마였다는 얘기겠어요? 응? 이런 게 다 뭐예요? 이재명 수혜주. 응? 가격도 딱 좋네. 1,000원짜리. 신용, 미수, 몰빵 가능. 그렇죠? 네. 그런 종목이에요. 이해가시죠? 이런 게 이제 계속 얘기 드렸죠. 저 PBR 관련주들 많이 올라올 거라고. 타조 시푸드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종목이 있잖아요. 김무수 테마주였거든요. 근데 김무수 씨가 낙선했잖아요. 낙선했는데 하락도 안 나오더라고. 그냥 올라와. 왜? 저 PBR이니까. PBR은 주가가 좀 꽤 올라왔는데 PBR이 0.4밖에 안 되고요. 유보율이 1200%예요. 사람으로 따지면 통장에 현금이랑 이런 거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집도 한 두세 개 있고, 응? 집도 두세 개 있고요. 값 나가는 집, 그죠? 그리고 뭐야, 통장에 돈도 현금도 많이 갖고 있다. 근데 빚은 없어. 62%. 자동차 할부금 정도 있을까? 뭐 그 정도 빚이 없다는 소리예요. 이 정도. 예? 이런 데서 그냥 올라가잖아요. 왜 올라가고 있어요? 예? 왜 올라가고? 지수가 계속 올라오면은 포기 안 하고 열심히 하신 분들 있죠? 예, 그분들은 복 받으시는 거라. 고생했던 종목들 다 이제 회복돼 가지고 수익 내고 팔고 최근에 또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종목 발굴해 가지고 매집한 주식들 또 수익도 많이 주고 그렇게 된다니까. 응? 포기하시면 안 돼. 네. 근데 정치 뉴스건 요즘에는 있잖아요. 정치 뉴스건 일반 뉴스건 보지 마세요. 이 기자들하고 언론에서 욕하는 것도 지쳤어. 저도 이제 보지 마요. 왜냐하면 다음에 이 얘기 다음에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보지 마세요. 그냥 다 영향 하나도 없어. 그냥 다 쓰레기. 완전 그냥 편파 보도에 그런 걸 떠나서요. 그냥 아무튼 안 좋아 보이면 보도를 아예 안 해주더라고.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파나 이쪽에 분리하면 아예 안 나오고요. 중국 얘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뭐 맨날 그래. 뭐 잘못됐으면 언론에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안 해. 파기한 송심 고법 판사 보세요. 재판 무기한 연기 바로 때려버리잖아. 그러니까 사법부건 뭐 언론이건 뭐 국회의원이건 국민의힘은 또 지들끼리 저런다고 정신없잖아. 그러니까 뉴스 아예 보지 마. 요즘에는요 뉴스를 많이 보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뉴스를 많이 보시면 암 걸려요. 오랜만에 제 얘기에 공감하시는 분들 유튜브 쪽에 좋아요 좀 눌러보세요. 요거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어. 공감하시는 분들 확인할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뉴스를 보면은 뭐 돈을 번다 그러는데 옛날에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뉴스 보면 안 걸릴 것 같아. 안 그래도 그죠? 머리 아파 죽겠는데
더 안 걸릴 것 같아. 나중에 저기 녹화라도 보시는 분들은 그 좋아요 좀 눌러놔 보세요. 나중에 저 생각이 좀 비슷한지 아닌지 확인이라도 해볼게요. 자, 일단 어쨌든 네, 지수가 계속 파죽지수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분위기 이대로 당분간 유지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왜? 허니문 기간이니까. 응? 허니문 기간. 역대 정권 항상 그랬어요. 응? 윤석열 정부,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뭐 박근혜 정부 다 그랬어.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렇고 노무현 때도 그렇고 다 그랬어. 그냥 처음에는 뽑혔잖아 이제. 그러니까 믿음직하고 일 잘할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한 3개월, 6개월 지나 보면 이것들이나 전것들이나 똑같네. 구간이 명간이라더니 항상 그랬어. 항상. 예? 항상 그랬어요. 항상. 이 부분도 공감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누르시고. 그냥 그놈이나 이놈이 너 똑같구나. 구간이 명간이는 이 소리 나온다니까. 예? 그러니까 허니문 기간을 즐기시라고요. 아셨죠? 돈 벌어야지 어떻게. 우리는 그래서 주목도 올라오면은 열심히 판이라고 바빠요 요즘에. 응? 지금도 이제 매도 사인 나갈 거 좀 줄줄이 있어요 지금. 알게 모르게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야.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정부 정책주들 이제 올라간 것들 쭉 얘기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이재명 당선 이후의 정책주 핵심은 돈입니다. 돈 줘. 당선됐으니까 돈 줘. 네, 요겁니다. 그게 지난주 목요일날이 이제 금요일날이 쉬었으니까 목요일날 급등했었잖아요. 오늘 또 급등합니다. 그 실제로 이제 서용교라는 그 민주당의 그 뚱뚱한 여자 국회의원 하나 있거든요. 목소리도 이상한 사람이 있어. 새 긁는 소리 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주말 동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그런 거 추경에 반영하려고 한다고. 재난지원금 지금 왜 돌리지? 나 오늘부터 재난지원금이랑 뭐 지역화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추경에 넣어서 돈 돌리려고. 근데 그 얘기를 웃긴 게 이재명이 직접 했거나 그 밑에 있는 뭐 경제수석이나 아직 경제부총리 뽑질 않았으니까 경제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으면은 이해를 해야 급등하는구나 얘기가 나와서. 근데 서영교 저 사람은 국무위원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개 국회의원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얘기했다고 세상에 테마주가 가네? 이런 경우는 또 처음입니다. 지금 국가 장관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부 장관. 일개 국회의원이 얘기했는데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뭐가 급등하기 시작했냐면 잘 보세요. 순환매가 도는데 코나이가 이게 이제 대장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지역 카페. 근데 얘네들을 잘 보시면 항상 그래요. 앞에서 이만큼을 갖잖아. 이게 윤석열 비상계엄령 선포 이때하고 그 뒤에 보면 이때도 이만큼을 갖거든요. 그죠? 근데 오늘 고점 기준으로 하면은 이만큼 갔어요. 세 개를 대충 붙여볼게요. 어머나. 똑같네. 그죠? 네. 비슷하죠, 그죠? 참고만 하세요. 이재명 테마주 보고 끝났다는 얘기 하시면 큰일 나. 잡혀가. 왜? 맨날 틀려가지고. 어쨌든 비슷하네요. 네. 보통 이렇게 3번 나오면 이제 끝난다고 얘기하는데 참고만 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장중에 이제 20% 넘게 급등했다가 끝날 때는 다 내려왔어요. 그러면 지역화폐 관련주 끝났나요? 쿠폰을 보세요. 지난주 목요일날 상한가 마감하고 끝났는데 오늘 아침에 이것도 15%까지 급등했다가 끝날 때는 다 내려왔습니다. 웹 캐시 이것도 최근에 많이 갔죠. 이재명 지역화폐 그걸로. 이것도 이제 오늘 급등하다가 다 내려왔어요. 유라클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지역화폐 끝난 것 같다, 그죠?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인스코비라고 왜 지난주에 움직였다 얘기했었죠, 그죠? 이거는 지난주 수요일에 움직였었는데 오늘 급등합니다. 18%까지. 그러니까 앞에 저항대가 센 게 있어가지고 상한가를 뚫거나 그러진 못했지만 어쨌든 장중에 18% 넘게 급등을 했고 강세 마감했죠. 그 다음에 유비벨룩스 이런 뭐예요? 지역화폐. 이게 후발주자라고. 그 다음에 갤럭시와 머니트리 요거는 계속 안 가고 누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더니
목요일날 좀 들었다 놓더니만 오늘 바로 날라버리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오늘 그 회원들한테 지역 카페 관련주 뭐 하나 추천했거든요. 오늘 사놨어요. 오늘 약간 수익 내고 끝났어요. 팔진 안 한 거야. 많이 가겠지. 왜 후발주로 돌기 시작하는 거 이제 보이니까 이제 하는 거거든. 제가 이재명 정책주는 그랬잖아요. 당선되고 나서 그때 가서 하면 된다고. 당선 전에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다. 잘 되면 잘 되는 건데 잘못했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날아가기 시작하죠. 뭐예요?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돈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책주 핵심은 뭐예요? 당선됐으니까 돈 줘. 그것 때문에 이 사람 뽑는 사람 많거든요.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이거 돈 받으려고. 25만원이라는 기본소득 25만원? 한 달에 25만원도 아니고 1년에 25만원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뭐 그 얘기를 이제 서영계라는 그 아줌마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얘기하고 나서 오늘 반응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그러면 돈을 만약에 이렇게 찍어서 풀면은 어디 가서 결제를 해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결제해서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기 전자결제 관련주들 보면은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이게 전자결제 관련주도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헥터 파이낸셜 요게 점상을 갑니다. 요거 고수해줍니다. 점상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다들 많이들 써보셨죠? 이거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다날 대표적인 전자결제 회사잖아요. NHN, KCP, 그 다음에 NH 이것도 전자결제 쪽이거든요. 이것도 10% 이상 급등해요. 그러니까 이게 순환병가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제를 했는데 어디서 많이 하겠어요? 편의점 가서 결제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편의점 관련주 GS 리테일 세상에 13% 급등. 야, 편의점 관련주 급등하는 거 오랜만에 봅니다. 그 다음에 BGF 리테일 11% 급등. 왜? 지역 카페 뭐고 돌면은 편의점 가서 결제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 기대감 때문에 급등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주에 딱 핵심을 딱 짚어드렸잖아요. 이재명 정책주 당선되고 나서 딱 한마디로 줄이면 돈 줘. 돈. 이거에다가 이제 대체 불가 토큰 관련주 컴투스 홀딩스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카카오. 야, 카카오가 16% 올라가네. 당선되고 나서는 5%인가 내려가더니 세상에 이제 대놓고 합니다. 카카오가 지금 현 정부가 친중 정부잖아요. 친중 정부. 이거 아니라고 우기시면은 그건 이상한 겁니다. 그거는 친중 정부 맞잖아. 근데 카카오가 이게 이대주주가 2대주죠? 3대주죠? 저기 텐센트, 중국의 텐센트예요. 알고 계시죠? 네. 카카오가 이제 이재명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으로 카카오페이만 상한가가 간 게 아니라 카카오 16%,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근데 오늘 20% 대단하죠, 그죠? 하나 더 있잖아. 카카오 게임. 얘도 오늘 급등해요. 카카오주가 급등하는 것보다 저는 친중기업이라서 급등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뭐 관심 있으시면 하세요. 근데 알고 들어가시라고. 아셨죠? 그 다음에 뭐 STO 관련주들도 급등했는데 이 STO 관련주들은 얘기는 안 할게요. 왜냐면은 그냥 아까 얘기했던 전자결제하고 대체불가 토큰을 합치면 거기에 카카오까지 합치면은 STO 관련주하고 거의 다 겹쳐요.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편의점 관련주가 급등한 걸 보면서 뭘 느끼시면 된다. 아, 맞구나. 돈 준다고 하니까 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증권주에서 올라간 거 아시죠? 증권주가 오늘도 많이 갔습니다. 따로 보여드려야 되나? 하나투자증권, 키움증권, 계속 가요. 신용증권, 한양증권, 대신증권 계속 가잖아. 이재명 당선되고 나서도 증시 올라갈 거다. 그 소리가 제 딴에는 정말 노력해서 막 연구해가지고 얘기한 건데
믿는 사람만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참 기분이 씁쓸했어요. 왜? 내 말을 안 믿어줘서 씁쓸한 게 아니라 뭐 그런 건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아휴.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냥 답답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좀 좋은 얘기 해주면은 아 전문가가 일부러 그냥 또 뻔한 위로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미쳤어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런 얘기할 때는 전문가들도 목숨 걸고 얘기하는 건데, 그죠? 네. 그냥 가잖아요 계속. 아까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허니문 기간을 즐기라 그랬잖아요. 허니문 기간을 즐기라고. 이때 주식이 올라오는 게 있으면은 뭐 좀 손실 나가지고 고생했다. 그럼 잘 팔면 되는 거고, 분위기 봐서 수익 났다. 잘 팔면 되는 거고, 이렇게 돈을 자꾸 굴리면 돼요. 응? 민주당 지지하신 분들 이재명 당선됐다고 그 재난지원금이랑 지역화폐 돈 받을 생각에 붕 떠가지고 막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거지 된다니까요. 왜?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김문수 씨가 됐어도 이재명이 됐지만 누가 됐든 간에 인플레이션은 심해질 거라고. 근데 뭐 25만 원이 무슨 큰 돈이 되겠어요. 그냥 붕 떠 있다가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뭔지 아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면은 거지 되는 거예요. 통장에 돈 아무리 많이 넣어놓고 집 비싼 거 들고 있으면 뭐해? 세금 많이 때려 맞고 인플레이션 오면 그냥 거지 되는 거예요. 그냥 인플레이션 오면 세금도 많이 뜯어요. 그게 비례해서 물가 오르는 거에 비례해서 세금 많이 뜯어가거든요. 그럼 거지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뭐 본인들이 지지하시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좋겠지만 붕 뜨지 말라고 얘기했던 게 그거고요. 보수 쪽에 있는 분들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또 너무 깔아앉으면 또 아무것도 안 해. 나라 망했다고. 나라가 망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식으로 가면은 본인들이 나라가 망하기 전에 본인들이 먼저 망해요. 뭔 말인지 이해 가시죠? 본인들이 먼저 망한다고.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붕 떠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요. 왜? 다 잘해줄 거야. 이게 믿고서 아무것도 안 하거든. 근데 또 이제 망했어. 그럼 또 아무것도 안 해. 어차피 해봤자 안 될 거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망하는 거예요. 세금 많이 받고 세금 많이 뜯을 거야 앞으로. 다들 인정하시잖아. 세금 앞으로 많이 거둘 건데 인플레이션도 오고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인플레이션이 오면요 주식 많이 올라가요. 주식시장 간다니까. 돈을 벌어서 그 인플레이션보다 돈을 더 벌어가지고 돈 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붕 떴거나 확 가라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러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런 얘기를 언제서야 깨닫고 뉘우치고 들어오냐면 코스피 지수가 3,000에서 3,500 넘어가죠. 그때 가서 그때 당신 말 들을 걸 그랬다고. 그때 막 회원가입하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미치가 없어 진짜. 한두 명 들어오고 두세 명 들어오고 뭐 그렇게 들어올 때 괜찮아요. 주식이 덜 가거든요. 근데 하루에 한 10명씩 심할 때는 하루에 한 20명, 30명 회원가입 받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심할 때는. 그러면 조만간에 큰 조정 와요. 회원 많이 들으면 무섭다니까. 그 인간지표거든요. 하루에 이제 2, 30명씩 들어온 적 있어요. 상담한다고 목이 쉰 적도 있었고. 상담해준다. 지금은 뭐예요? 아직까지 사람들이 겁을 먹어서 안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허니문 기간을 즐기시라는 얘기예요. 종목도 잘 가고 있잖아요 지금. 아셨죠? 특히 오른쪽에 계신 분들 완전히 그냥 넉다운 돼 있잖아요 지금. 뭐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 뉴스 그만 보시라고요. 일어나셔서 앞으로 사셔야 되잖아. 왼쪽에 있는 분들 마찬가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무서운 놈인데요. 그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냥 여러분들 열심히 하던 일 계속 하시고 그냥 열심히 살았다고 금감저락하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지가 돼 있어요. 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온다니까 이거. 제가 그전 정부 때나 이제 바이든 때 인플레이션 처음에 초반에 심했을 때 그때 인플레이션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이미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었거든 그때는.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는 인플레이션이 좀 늦게 느껴져요. 고통이. 그래서 이제 막 그때 난리 났던 건데 그때는 제가 오히려 괜찮다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걱정하라고 그러잖아요. 걱정하시라고. 저기 된다. 이 증권주가 올라가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지금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포기하시면 안 되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쭉 얘기해 드린 그 결론이 뭐냐.
돈. 그러니까 이재명 정책주는 계속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고요. 처음에 지역 화폐 관련주 웹캐시 어디 갔냐 잠깐만. 보시면 뭐 아까 헥터 파이낸셜, 뭐 갤럭시, 머니트리, 카카오페이, 다날로 지금 막 이게 돈이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아까 창투사 얘기 안 했죠? 잠깐 은행주도 아까 카카오뱅크만 간 게 아니라 제주은행, 하나금융주 계속 가요. 기업은행도 4%고 KB금융도 4%야. 은행주가 상승할 동안에는 경제가 안 망해요. 왠지 아세요? 그 나라의 경제가 망할 것 같으면 외국인이 은행지부터 팔고 나가요. 이건 제발 믿으세요? 믿으시라. 이럴 때마다 내가 목사 된 것 같아. 목사 아닙니다. 네. 신학대학교 근처도 안 가봤습니다. 네. TS 인베스트먼트 뭐죠? 네. 민주당 하면 벤처기업 뭐 그쪽 활성화 이런 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뭐 40조 뭐 투자 기금 조성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벤처기업 쪽에. 그래서 그거 수혜주로 또 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TS 인베스트먼트 20% 급등, 캡스톤 파트너스 요거, 그 다음에 플랜티넷 창투사죠. 우리기술투자, 미래에셋 벤처투자, 대성창투 올라가잖아요. LB 인베스트먼트는 먼저 뽑았다가 정고점에서 이제 맞고 떨어진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또 뭐예요? 이거는 이제 기업이 벤처기업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명한테 당선되셨네, 축하 돈 줘. 일반 사람들은 어머 당선되셨네, 재난지원금 돈 줘. 돈 이런. 예전에 군생활할 때 고참이 군생활하면은 시골에서 많이 군생활하니까 별똥별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거 보고 소원 빌면 뭐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고참 소원이 그거였어. 돈을 많이 버는 거였어. 근데 별똥별이 떨어질 때 10번 이상 빠르게 또 동일한 소원을 10번 이상 빌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근데 너무 빨리 떨어지잖아요. 갑자기. 그거 어떻게 빕니까? 그 짧은 시간 안에 10번이나 시범을 보여주더라고요. 별똥별이 떨어지는데 던던던던던 그러더라고. 10번 이상 그게 가능하더라고. 별의별 그때 미친놈을 다 봤었는데 요즘에 정책주 보면은 그때 생각이 납니다. 원놈의 테마주들이 다 이재명 보고 돈돈돈돈 그러고 있더라고. 자사주 많은 기업들은 상폐한다고 돈돈돈 그러고 있고, 네? 거기 오너가 이제 내 돈 그러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저 PBR 관련주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수가 이게 참 재밌는 게 지수를 끌어올리는 주도주가 없어요 지금. 그냥 전반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방송 오늘 초반에 제가 얘기해드렸던 게 뭐예요? 5년 동안 지수가 맨날 떨어지고 그것만 우리가 경험을 해서 다 잊어버리신 것 같다고. 응?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그 얘기해드려요. 잊고 계신 것 같다고. 지금 뭐예요? 지수 상승기예요. 응?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맨날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미 연준 의장 보고 금리 인하해라. 1%는 더 금리 인하해야 된다고 대놓고 얘기하거든요. 연준 의장 그리고 임기 얼마 안 남았어. 그 전에 자를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이 1%나 금리 인하를 하면 우리나라 금리 인하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니까. 그럼 거기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이 돈을 엄청나게 푼다 해서 증시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 때문에 우리도 돈을 또 풀어야 돼요? 그럼 이재명 신났지 뭐. 안 그러겠습니까? 그럼 주식시장이 거기서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는 거예요. 왜? 돈을 푸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네. 이재명의 정책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우리 흔한 말로 이제 아다리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전에 불안해하신 여러분들 붙들고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게 뭐 그 얘기가 이 얘기인 거예요. 이재명만 보지 말고 미국의 대통령이 누군지를 잘 봐라. 그게 핵심 포인트다. 그래서. 아셨죠? 돈 많이 풀 거예요. 주식시장이 가 안 가요? 많이 가요. 문재인 코로나 때 왜 많이 갔어요? 그때 기업들하고 장사하시는 분들 저기 한다고 부동산도 맨날 규제한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주식시장 많이 갔잖아요. 왜? 돈 많이 풀어가지고.
돈을 많이 풀어서 주식시장 올리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때 그 당시에는 그냥 돈을 많이 푸는 거예요. 그냥 통치 목적으로. 근데 지금도 이제 그 시대가 온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요. 증권 쪽에서 올라가고 있죠. 얘네들이 이제 올라오다가 이제 한계가 있겠죠. 그러면 또 다른 게 또 올라와요. 지난주에 저 PBR 관련도 잘 보라고 얘기해드렸던 거고, 아까 한국토지신탁 저런 거는 그냥 극히 일부 중에 하나예요. 쟤네들도 끝난 게 아니라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다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 8월 15일까지 2달 넘게 쉬는 날이 없어요. 공휴일이 이제 없다고. 이제 그냥 풀로 쭉 가셔야 돼. 보통 증시는 중간에 공휴일이 있으면 연달아 상승이 안 나오는데, 휴일이 없으면은 연휴 같은 게 없으면 잘 갑니다. 허니문 기간을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어쨌든 뭐 새 정부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그 허니문 기간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활용하셔가지고 미래를 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 뒤에 그 무소TV 김 실장이 방송 진행하시니까 테마주 오늘 뭐 움직였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그분 방송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네.